안녕하십니까. 달리자 황스타 황순규에 들리는 책 7번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책은 헬렌 리어링이 지은 소박한 밥상입니다. 영어로는 Simple Food for the Good Life입니다. 그러니까 뭐 좀 더 나은 생을 위한, 삶을 위한 뭐 하여튼 간단한 식사, 음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1980년대에 나온 책이고 헬렌 리어링이라는 여성분이 지은 책입니다. 헬렌 리어링은 스콧 리어링의 부인이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스콧 리어링은 101살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하여튼 미국의 경제학자고 이제 반전 반평화주의자이고, 그분이랑 21살 차이 나는 헬렌 리어링은 1994년 태어나 95년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사람도 이제 철학자, 뭐 인권운동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한 20여 년 동안 버몬트주에 가서 집을 직접 짓고 거기서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해왔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자급자족,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귀농, 채식의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일으킨 당사자입니다. 재밌는 것은 말이다. 이게 남편 스콧 리어링은 이제 101살 되는 때 이제 8월생이신데 8월 달이 되자 부인인 헬렌에게 여보 나 이제 저 세상으로 가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난 곡기를 끊을 테니까 가만히 놔둬. 그래서 이제 10일 만에 이제 돌아가셨죠. 헬렌 리어링은 91살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약간 음모론이 있습니다. 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이 교통사고가 이 사람이 이제 반전주의자, 뭐 인권운동가이기 때문에 뭐 정보기관에서 죽이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두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이 귀농, 채식 대유행을 일으킨 것이고 이 두 사람이 거의 이제 101살, 91살까지 살았기 때문에 채식하면서도 이렇게 오래 살 수 있거나를 반증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렌 리어링은 이 책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가장 큰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냐면 이 먹고 산다는 것에 대해서 이 먹는 거에 대한 관점을 좀 낮추고 좀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 다른 것들을 좀 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식사 준비도 간단히 하고 식사도 간단히 마치고 설거지 뒤처리도 간단히 해서 그 남는 시간과 에너지를 좀 더 다른데 사용하면서 인생을 즐기고 인생을 고양시키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책 주역에도 말입니다. 위장을 6할만 채우면 무병장수한다 그랬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분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동물 실험을 통해서 칼로리를 40% 줄였더니 그 실험 동물들이 수명이 2배가 늘어났고 질병 저항력이 강해졌다는 그 실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이 허기를 이제 반찬을 삼아서 발판을 삼아서 점심을 주식으로 하고 아침과 저녁은 과일 그리고 채소 위주로 소식하는 생활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또 이 책에 대한 주장입니다. 이 책의 이 책은 1980년대에 나오고 이거는 이제 하여튼 1990년도, 2000년도 초반에 나온 것인데 키를리안 사진이라고 있습니다. 하여튼 생물체를 동물이 됐건 식물이 됐건 하여튼 전기를 쏘아주는 것에서 사진 촬영을 해서 그 물체에서 나오는 빛을 아우라를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키를리안 사진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 사진을 찍음으로 인해서 생기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왼쪽 위에 보시면 이 조리한 도마다는 생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날도마다는 이게 생기가 좀 아우라가 흘러 넘치는 거죠, 생기가. 그 다음에 또 밑에 버섯을 보시면 왼쪽에 유기농 버섯입니다. 유기농 버섯은 이게 생기가 흘러 넘치고 요 대량 재배한 거, 비료를 준 것은 이 생기가 없는 것이죠. 이제 가장 재밌는 사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왼쪽의 것은 고기입니다. 고기. 결국 우리가 고기라는 것은 한번 도살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죽은 동물 아니겠습니까? 거긴 생기가 없는 것이죠, 거의. 그런데 이 오른쪽에 사과 보십시오. 이게 하늘로부터, 태양으로부터 기를 받고, 땅으로부터 지기를 받아서 하여튼 생기, 에너지가 그냥 흘러 넘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헬렌 리어링은 이 책에서 날거를 먹자, 신선한 유기농을 먹자, 그 다음에 고기보단 채식을 하자, 이게 가장 강조하는 3가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헬렌 디어링이 이제 이 사람이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책을 쓰게 됐냐면 이 사람이 이제 그 책을 이제 여러 번 지어서 이제 그 판권을 받아서 이제 전 세계를 여행을 했는데 아마 프랑스에 몇 년을 머물었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몇 년 머무르면서 그 주변에 전 세계 사람들을 초대를 했는데 막 푸른 채소 위주의 샐러드, 그다음에 그 지역 채소만으로 만든 수프, 그다음에 구운 귀리, 건포도, 꿀, 그다음에 디저트로 껍질 벗긴 사과, 레몬 주스를 줬더니 초대받은 전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오 이렇게 맛있다, 너무 몸에 좋은 것 같다, 레시피 좀 알려달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 헬렌 디어링이 이 책을 쓸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아침은 과일 또는 과일 주스, 아니면 허브를 우린 차를 마시고, 그다음에 점심은 메인이니까 주식이니까 야채 수프, 그다음에 삶은 곡물, 그다음에 땅콩버터, 꿀사과를 먹었고, 저녁은 샐러드, 채소, 하여튼 채소 위주로 식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제 도마도에서도 보셨습니다만은 조리하는 음식은 죽은 음식이다. 결국 이 사람은 극단적인 표현을 했는데 이게 화장하는 음식이다 이렇게 얘기죠. 그래서 이 날것이 좋다. 왜냐하면 음식물 속에 그 살아있는 날것의 조직과 인체도 살아있는 날것의 조직이니까 이 서로 에너지를 교환할 수 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조리 시에 낮은 온도고 튀기기보다는 끓이기보다는 굽기보다는 찌기보다는 날것으로 먹어야 어떤 그 에너지를 교환하기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다음에 아까 이 육식 동물은 말입니다. 이 인간보다 10배 강한 염산을 위에서 배출한답니다. 그래야 소화가 되겠죠. 그리고 인간의 소화 장기는 말입니다. 이 육식하는 동물보다 뭐 위장, 대장, 소장 뭐 이런 것이 3배나 길답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이 채식에 맞게 생긴 장기가 갖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소는 말입니다. 소는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풀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식물의 단백질이 고기의 단백질을 만드는 재료이기 때문에 이게 채소나 과일을 먹으면 된다는 얘기죠. 예. 또 아주 재미있던 사실은 말입니다. 2차 대전 중에 덴마크가 이제 식량이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식량 통제를 해서 긴급 배급을 했는데 그때 1년간 고기 공급을 중단을 했더니 세계 최저 사망률과 그다음 발병률도 현저히 낮아졌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다시 고기 공급을 재개하니까 다시 사망률도 올라가고 발병률도 올라갔다는 얘기죠. 이 책은 1980년대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이제 그 헬렌 디어링이 그 책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1969년 당시에 미국의 식품업계는 말입니다. 매년 4만 톤 이상의 조미료, 3천 종류의 식품 첨가물을 36만 톤, 그 다음에 제과업계는 7천 톤의 발효제나 방부제를 썼다는 것이죠. 참 이런 것이 다 이게 화학 물질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몸에 들어가면 당연히 좋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단순한 먹을거리, 자연으로부터 얻은 단순한 먹을거리, 그걸 간단하게 준비해서 간단한 조리로 간단한 차림으로 내서 먹자 이런 얘기가 이 책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침 문제인데 아침을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말들이 많은데 뭐 이 사람들의 주장이니까 말이죠. 이 아침은 영어로 브렉퍼스트라고 그러는데 저도 사전을 한번 다시 뒤져봤습니다. 그래서 브렉퍼스트는 브레이크와 패스트의 두 단어가 결합된 거 아니겠습니까? 브레이크는 이제 깨다는 거고, 그 다음에 패스트는 이 형용사로서 빠른 이런 말도 있지만은 이게 금식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밤새 음식을 안 먹었다가 아침을 먹는 거, 그러니까 이제 금식을 깬다 이런 것이 이제 브렉퍼스트인데, 그러니까 금식을 깰 정도로 많이 먹지 말고 과일이나 아니면 먹지 마라. 왜 그러냐 하면 밤새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했으니까 먹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먹든지 아니면 먹지 마라 이런 얘기죠. 그다음 이분들은 이제 점심 때 이제 주식으로 이제 좀 많이 먹었는데 많이 먹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프입니다. 수프. 그러니까 수프는 그 자체만으로도 한 끼 식사도 되고 이제 우선 요새 이제 식사의 한 시작 과정이지만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전날 저녁에
먹다 남은 이제 채소, 뭐 과일 같은 거 오고, 그 다음에 이 채소 조금 더 집어넣어서 새로 끓이면 된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얘기하는 아주 초간단 감자 수프가 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감자 이제 2인분이라면 감자 5, 6개 쪄서 이제 블렌더에 이걸 갈아가 물을 넣고 약간 갈아서 그걸 이제 갈다 보니까 좀 식어졌으니까 가식을 다시 데워서 상에 테이블에 내올 적에 그때 소금하고 파슬리하고 버터 이거 넣고 해서 먹으면 무지 맛있고 영양이 좋다는 얘기죠. 이제 그 채소를 많이 먹는데 이제 샐러드를 많이 먹는데 이게 녹색 식물의 이 엽력소라는 것이 결국 광합성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저 광합성이라는 것은 태양의 힘을 인간의 내장에 전달해 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녹색 식물의 그 녹색은 푸른 생명의 피단 얘기죠. 피. 그래서 힘과 에너지를 주니까 이 샐러드 날거를 많이 먹어라. 그래서 식사의 반을 날고 또 그중에 또 4분의 1을 푸른잎 채소로 먹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상추, 샐러리, 양배추, 케일, 시금치, 뭐 기타 등등 말입니다. 그래서 특히 저녁 식사는 이 채소 위주로 많이 먹어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 빵 있지 않습니까? 빵. 지난번에 얘기했던 밀가루 똥배에서 얘기했습니다만 그건 이제 2010년도 책이고 이건 1980년도 책 아니겠습니까? 이 1940년 전부터 이 두 분은 이게 주장을 한 것이죠. 이게 곡물의 생명력의 핵심은 새싹에 있는데 밀가루를 원료로 하는 빵은 도정을 하고 제분을 하고 표백을 하고 혼합해서 생명력이 없는 죽은 음식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이 밀가루는 빵은 산성 음식이기 때문에 질병과 죽음을 유발시키는 원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먹지 말고 메밀, 귀리, 수수, 보리, 현미 등의 씨앗을 먹자는 얘기죠. 그리고 녹말이 이 쌀도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 녹말이 많이 들어있는 쌀, 옥수수, 밀보다는 막 귀리, 완두콩, 감자, 특히 감자를 많이 먹으라는 게 이 두 사람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결론으로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헬렌 디어링은 이 책 소박한 밥상에서 먹는 걸 준비도 최소화하고 먹는 시간도 최소화하고 먹고 나서 설거지 처리도 최소화해서 그 절약된 시간과 에너지를 인생에서 좀 더 막 좋은 일, 보람 있는 일 이런 걸 찾아서 하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헬렌 디어링의 소박한 밥상 하여튼 먹는 걸 좀 줄여서 좀 더 다른 일에 신경 쓰자 이런 거였습니다. 다음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